네가 프로라고? 구라치지 마. 선도 제대로 못 긋는 게. 데뷔한 지 30년 됐는데요. 법률 규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한두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변호사인데요. 인증해보라고. 네가 진짜 서울대면 야추 자른다. 잘라.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에는 전문가보다 전문가가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종종 전문가들의 의견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받아들여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한때 평양냉면 붐이 일었을 때 식초, 겨자, 양념장을 넣으면 그건 평냉이 아니지. 밍밍하다고? 초딩 입맛이네. 고수되려면 멀었다야 라고 말하는 평냉 원리주의자들도 함께 창궐했죠. 또 당신입니까? 근데 봄이 온다 콘서트 당시 대한민국 출연진들이 평양에 위치한 평양냉면집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식초, 겨자, 양념장 셋 중 단 하나도 놓침없이 싹 다 넣으라고 한 거야. 이때 평냉 원리주의자들 진짜 개박살났죠. 물론 슴슴밍밍 평냉이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니고 매력있는 맛인 건 맞지만 내 입맛은 맞고 남의 입맛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은 잘못된 게 맞죠. 먹는 방식에 표준은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없는 법인데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도 억울함. 쟤네도 우리가 먹는 평냉 보고 행주반물 같다고 내려치기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만큼은 님들 편에 설게요. 저도 지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막 걸레반물이라고 엄청 욕하더라고 마달못들이. 야 꺼져.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전문가들의 역관광입니다. 무려 5권의 책을 집필한 허현회란 작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이 자신의 연구에 근거한 의학적 지식을 풀어낸 책이었는데요. 그의 책은 건강 부분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고 감명받은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가입하며 점점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이런 주제에서 왜 설명함? 이 사람이 전문가 개폐는 전문가였나 보네요. 책 제목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운영하던 카페 이름 약을 끄는 사람들. 네, 그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유사의학자이자 음모론자나 다름없던 전문가였습니다. 아나키 아시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학적인 약은 독이나 다름없으니 자연적인 치료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다가 검찰까지 기소된 정신나간 집단. 그 양반들이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천연재료만이 우리 몸을 고친다. 담배도 천연재료니 이건 사실상 약초고 알코올은 심장과 간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정도면 전문가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라고 봐도 무방해. 그는 매일같이 놀림받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설파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발견하고야 맙니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타임지의 기사를 말이죠. 미국 의사 클라우디아 윌리스는 오랫동안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던 그의 환자를 화학약물이 아닌 자연의 음식인 카레를 통해 치료한 사연을 공개했다. 합성약으로 점점 악화되던 증상을 천연으로 쉽게 치료한 것. 물론 음식에도 효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약으로도 못 고치던 걸 음식으로 치료했다고? 이건 미쳤는데? 카레에 이 정도의 효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카레뿐만 아니라 천연물질은 어떤 것이든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관절염, 골다공증, 치주질환, 각종 암 등 모든 질병을 치료해줍니다. 이걸 보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2022년에 난 기사 하나 보고 갈까요? 인도에서 관절염은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 아니 카레의 본고장에서는 왜 이 모양인데요? 혹시 일본식 카레를 먹어야 하나? 일본의 변형성 관절증 환자는 몇 천만 명에 달해. 아니 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레퍼런스로 들고 온 타임지 기사를 직접 살펴봤는데 아니나 달라 카레에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 뭐 애초에 몸이 들 양반이라 아무도 안 믿긴 했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구라를 칠 거면 레퍼런스를 숨기든 기사를 짜깁기 하든 그럴듯하게 쳐야 하는데 컬이란 단어조차 안 나오는 기사를 레퍼런스로 직접 걸어놓고 카레가 관절염을 해결했다. 카레 최고, 천연 최고 이러고 있으니 아니 대체 왜 이딴 식으로 어? 너 설마? Healthcare. 건강 카레 안 믿기시죠? 저도 그렇긴 한데요. 케어를 카레로 봤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그거 생각나죠? 여자친구한테 샤인이란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걸 시내로 읽어서 사건이 벌어지는 코난의 에피소드. 덕분에 그를 고깝게 보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테이크 카레, 카레 좀 먹어. 아돈 카레, 그럼 난 돼지고기 카레. 케어풀, 카레를 많이 먹어 배부른. 카레형, 카레 만드는 사람. 와 애플 하다하다 이제 요식업까지 진출하네요. 사과 카레라니. 역시 조리돌림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름다운 전
전통이다. 나중에 방송에 나와선 케어랑 큐어랑 헷갈렸다 변명하던데 아니 결국에 모르는 거잖아요. 큐어 바이 케어. 야 여기는 뭐 거의 카레 뷔페네 뷔페. 그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폭격에 가까운 조리돌림을 당하고 난 뒤 아내가 정리한 자료라 그랬다 어쩐다 하고 구차한 변명만 되뇌이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 트위터 계정을 폐쇄시켰습니다. 개망신은 당하셨지만 덕분에 밈은 하나 만들어주고 가셨네요. 이와 비슷하게 밈으로 남은 역관광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14년간 수백 번의 부활과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한 남자, 바로 아모켓 사건이죠. 뭐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금손들 보면 진짜 신기하죠. 나랑 손가락 개수로 같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들 만드시나 몰라. 허나 이 수공업의 세계에서도 탑티어가 있고 아부실이 있는 법이죠. 2010년 아모켓이란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아이언맨 헬멧 제작기를 올립니다. 사진은 대부분 날아갔지만 완성품 사진 한 장은 이렇게 남아있죠. 사람들의 반응은 노력은 가상, 잘 만들긴 했다, 고생했다 등 칭찬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아주 극소수였고 허접하다, 유치원생급이다 등 혹평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보면 갈수록 단순 혹평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까던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 사실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좀 애매한 퀄리티로 만들어 놓고 나 엔지니어 아니야? 하며 잡벅을 한다거나 대박 진짜 완전 너무 고생했다면서 아주 호들갑을 떤다거나 댓글에선 키배를 버리다가 고소하겠다 으름장을 놓다가 나중엔 댓글까지 다 삭제한 뒤 태연한 척하고 있어서 댓글창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죠. 그래도 이건 그냥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 정도에서 끝날 사이즈잖아요. 근데 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냐? 하필이면 바로 다음 날에 휴레곤이란 닉네임의 유저가 훨씬 뛰어난 퀄리티로 아이언맨 헬멧에다 아크 리액터까지 만들어 온 거야. 이게 딱히 저격한 것도 아닌 게요. 아모켓도 3주에 걸쳐 헬멧을 만들었다 했고 휴레곤도 3-4주 이상 걸린 건데 공교롭게도 단 하루 차이로 극과 극의 헬멧 제작기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 휴레곤의 헬멧은 개패도 돼. 그래서 사람들도 이 정도 콜 차이면 아모켓 개패도 되겠다, 아모켓 더 놀려도 되겠다 하며 댓글창이 더더욱 활성화된 거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아모켓은 연고 라인에 입성하여 여전히 회자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수만 번 죽었다는 건 무슨 뜻임? 그거는 말이죠. 당시 유행하던 밈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대왕 문어를 키우고 싶다며 수산시장에서 냅다 문어를 사왔다가 며칠 만에 문어가 폐사했다며 하소연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고방식도 얼탱이 없고 사진은 기괴하다 못해 실소가 나오는데 글 제목에다 적은 문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투까지 중독성 있어 땡땡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한참 밈으로 쓰이고 있었죠. 때문에 아모켓의 글에도 아모켓이 죽었습니다 라는 댓글이 줄창 달리게 된 거죠. 이후로 아모켓의 생존 여부가 일종의 판독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이냐? 누가 봐도 금손이 만든 고퀄 작품에는 아모켓이 또 죽었습니다, 아모켓 시즌 N호 사망, 아모켓 부관 참시 등의 댓글이 달리고요. 야, 이 정도면 아모켓이랑 비비는데 싶은 애매한 작품엔 아모켓 부활, 아모켓 통안의 1승, 아모켓 힐링 팩터 등의 댓글이 달리죠. 아모켓이 아이언맨 헬멧을 만들었던 거라 초창기엔 아이언맨 관련 작품 혹은 MCU 관련 작품에서만 판독기로 쓰였지만 워낙 전통 있는 밈이다 보니 수공업으로 만든 작품의 댓글을 보면 여전히 아모켓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밈이 된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서사에 있는 역관광 사건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말이죠, 뭐 열심히 빌드업해서 최후의 승리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원펀치 한방 꽝! 끝.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름 임팩트가 있거든. 이런 거 있잖아. 침이란 것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분비액이므로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동물은 초식 동물이지 육식 동물이 침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단 한 장으로 냅다 매겨버리는 거. 아니 얘 진짜 알잖아. 2018년 페이스북에서도 말이죠, 중국에서 한 남성이 배터리가 정품인지 확인하겠다며 앙 물어봤다가 배터리가 폭발해버린 사건이 게시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LG 건 물고 못으로 관통해도 안 터지던데. 참. 또 손 넘네. 이거 전문가 역관광 한방 필요하겠죠? 바로 배우신 양반이 등판해서 깔끔하게 한마디 해줍니다. LG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못 박으면 터집니다. 아주 불안정한 일조 원소인 리튬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 네, 역관광을 당한 건 이쪽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저도 찾아봤는데 이 제품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터진 뒤에 개발에 들어간 거라 배터리 안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었다 하더라고. 물론 역관광을 당하긴 했는데 이 글이 퍼질 당시에도 아니 분명 터진다고 배웠는데 내 4년의 학부는 대체...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는 문과라 설명은 패스. LG 스마트폰 팀이 되게 잘했겠지 뭐. 너무 티나게 칭찬하는데 당신 뒷광고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자, 찾아놓은 사건은 아직도 좀 남았는데 분량이 넘칠 것 같아서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은 아마추어 썰로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모가 일 있다 해서 7살짜리 애 하루 동안 봐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TV 보자고 하더니 하트캐치 프리큐어 트름 그러더니 오빠 블러썸 필살기는 핑크 포르테 웨이브고 들고 있는 건 블루산 텍트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설명질이지 꼬맹이가. 아, 진짜 전문가셨군요. 또 보죠.